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오늘은 앞선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정갱신제 서류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를 신청하시고 이제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정갱신제에서는 원래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심사위원회에 대해 제출에 대해 서식이 있어요. 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뭐 지정심사 자료부터 해가지고 뭐 기가 운영 이념, 서비스 제공, 대표자 이전, 운영 규정, 급여 지침, 종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제출하냐면 우리가 화면에 보신 것처럼 지정심사 지표 및 기준이라는 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 점수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심사자료 확인서나 자체점검표도 다 이걸 기반이에요. 이거를 간소화시키겠다고 그 서류를 우리가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정심사표 기준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지정심사표는 서대문구청 거예요. 서울 서대문구청에 있는 심사표고요. 자, 지금 요렇게 요거 화면에 보고 계신 요거는 대전광역시 서구심사표입니다. 서구심사표예요. 그리고 이거는 경상남도 함안군에 대한 함안군의 심사표예요. 이게 지자체 들어갔더니 지자체에 올려놓은 지자체도 있고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이 지정심사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우리 갱신기관들은 이번에 보면 거의 다 7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지정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기관들은 신규는 80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갱신기관들, 이번에 갱신되는 기관들은 70점이 더 넘으면은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80점은 아니에요. 신규만 80이고요. 우리 갱신되는 기관들은 70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도 보면 어떤 게 80점이어야 된다. 이거 뭐야? 이거 신규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신 것처럼 갱신기간은 쫙 밑에 내리시면 어느 지역거든 아래에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는 70점 이상이면 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서대문구청 갖고 잠깐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심사자료입니다. 설치 및 운영 및 양기용의 서비스 제공료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역이 있냐 없냐로 점수가 부여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보시면 자, 이게 좀 서대문구청인데 보시면 자, 장기간 지정심사 기초자료인데 보신 것처럼 뭐 경고 사업정지가 30일이냐 90일이냐 90일이 넘어갔느냐 180일까지 갔느냐 아니면 폐쇄됐냐에 따라서 내가 점수가 0점을 받을지 3점을 받을지가 점수가 나뉘어져요. 총 20점이 배점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점이.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설치 운영자의 행정처분, 우리 기관에 대한 운영처분인데 자, 우리 시청하신 분들 잘 보세요. 아무 이력 없으면 우리 일단 15점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선 변경이나 경고를 받았다면 일단 3점이 감점된다 보시면 돼요. 자, 더하기 계산으로 더하면서 시청 영상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나는 없으니까 15점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앞선 시간에 5편에서 왜 행정처분 영업 받거나 뭐 장기형 평가를 취하는 거 두 번 하지 힘들어지는 게 이 점수가 날아가는 거로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영업정지를 90일 이상 맞았다면 남들 15점 맞을 때 나는 3점밖에 못 맞아요. 그럼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제 부담이 와요. 70점에만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여기 점수를 더해보세요. 두 번째는 종사자예요. 근데 서대문구청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 행정처분이 없으면 종사자들이 뭘 안 맞았으면 5점을 내가 획득을 하는 거고 종사자의 급여 제공 체원이 종사자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원래 뭐 이렇게 방문형 같은 경우는 찍지 말아야 되는 거 막 찍어가지고 막 부당 청구를 한 거죠. 이런 게 있다면 만약에 종사자가 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게 기관에서도 이게 이 갱신제에서는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빵점이냐 3점이냐 5점이냐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점수가 내가 만약에 받았다면 5점이지만 아니면 감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총 여기에는 20점이 배점이 배정이 돼 있는데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보세요. 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설치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휴폐업 이력이에요. 그래서 휴업 이력이 있거나 휴업 기간이 총 6개월이거나 휴업 이력이 2회거나 그죠? 여기에 따라 또 폐업을 했냐 이거는 예전에 평가 받을 때 나 평가 안 받으려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지금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대문 같은 경우는 2점, 1점, 0점, 3점, 2점, 0점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어디 갔냐? 여기가 보고 계신 거는 함안군 건데 함안군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통합으로 지금 점수를 매기고 끝나요. 여기는 5점 3점으로 휴업 1회거나 휴업 기간 6개월이면 5점. 그러니까 점수 기준이 다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치 운영자의 기준 항목, 이건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기준은 똑같은데 함안군에서는 이거를 통합으로 그냥 5점에서 5, 3, 0으로 간 거고요. 서대문구청은 이거 점수를 나누는 거예요. 휴업과 폐업으로 나눈 겁니다. 나눠가지고 점수 기준을 좀 다르게 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점수 계산은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 말씀만 좀 드리고, 그럼 우리 대전 서구 것도 보면은, 대전 서구도 보시면 종사자하고 설치 운영 정평가, 서구에는 또 그게 없네요. 서구는 그 부분을 뺐어요. 서구에서는 그 부분이 없네요. 서구는.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걸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서대문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로 가야겠죠. 자, 평가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치 운영자가 해당 장기간기간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받은 모든 전기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최초 등급은 뭐냐면, 우리가 최하를 받았는데 수시평가를 받으면 한 번 올려주잖아요. 그거 없이 최초 받은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수시평가를 왜 해요?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A등급 15점, B면 12점, 자, C등급은 9점. 자, C등급까지는 그나마 좀 나아요. 9점까지. 자, 이것만 보면 저희 평가과장은 앞으로 많은 또 사업적 번창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우리 가끔 평가가 왜 중요하라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갱신의 점수가 지금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D등급은 6점. 그렇다면 학과장을 많이 찾겠네요. 그죠? 좀 많이 찾아주세요. 유튜브 많이 영상 시청해주시고 카페 많이 회원 가입해주세요. 아셨죠? 자, 2등급 평가 이력이 없으면 미실시 거분 다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평가 안 받으려고 나 이렇게 했다, 이거 제가 아는 분도 하나 있는데, 여기서 15점에서 빵점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70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정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를 한사 베타 점수로 변한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카페에 질문들 하세요. 무슨 내가 한번 평가를 2번 받았는데 한 번은 최우수를 받았고 한 번은 우수를 받았어. 그럼 나는 뭐야? B 플러스야? 아니면 A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A를 맞았지만 90점 이상 우리가 A 등급을 줬잖아요. 근데 그 평가 결과표 보면 점수가 해서 우리가 합산 점수 얼마 나오잖아요. 한산 점수가 90점을 받았어요. 1차에는. 2차 때는 그러면 82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172점이죠. 나는 얼마인가? 86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대로 한다면 뭐예요? B등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A를 맞고 B를 맞았으면. 그러면 나는 A가 아니라 이제 합산하면 B가 나온다. 그렇게 점수 계산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기간 내 평가를 1회의 경우 평가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여 그대로, 내가 근데 평가를 한 번밖에 안 받았어요. 한 번밖에 안 받은 기간은 받은 그 점수로 이 등급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번 맞은 기간은 억울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내가 만약에 처음에 받았는데 D를 맞았다면 두 번째 받아가 A를 맞았으면 그나마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평가를 좀 평균적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걸 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15점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럼 다른 지역은 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함안군 같은 경우는 10점이 배정되어 있네요. 함안군은. 그죠? 서대문구청은 15점이 배정되는데 함안군에서는 10점을 배정해 놓은 겁니다. 기준은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저기를 볼까요? 여기는 대전 서구청인데 대전 서구청도 1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전 서구청도 15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 서구청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있는 모든 구청의 지자체를 들어가서 이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대전 서구청만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물론 서구청에서도 이거를 그냥 이거 노인장기간으로 올려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올려놓은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자,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느냐도 점수 반영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한번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좀 다르다. 그리고 내가 행정처분과 평가 점수가 70점을 내가 넘어야 되는데 행정처분도 받았고 평가도 채하면 일단 갱신 불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15점 배정돼 있죠. 휴폐업이 5점이죠. 20점이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 20점이죠. 40점이 배정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 잘못되면 그냥 폐업으로 가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신 분들도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절대 맞지 말자. 그리고 평가를 잘하자. 평가는 누구랑? 평가장과 함께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평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자체별로 갱신제에 점수 부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사 자료는 솔직히 2번 항목부터 나오는
여기 2번부터 있는 심사자료 확인은 그냥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서류를 내가 제출하고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간 운영 연간 사업 우리 평가 있는 거죠. 그죠? 자체 사업 계획서가 있는 거고요. 자, 직원교육 직원 계획서 이거 우리가 심사자료 확인서라 심사자료 확인서 우리가 신청할 때 제출한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심사자료 확인서 제출한 거예요. 그걸로 그럼 끝낼지 말지를 이제 지자체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만약에 이거 확인할 것 같으면 어느 지자체는 기본심사군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서류를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 2번부터는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만약에 근데 우리는 사업계획서가 해당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왜냐면 평가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문위원 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서란 자체가 없어요. 방문 이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감안하시면 돼요. 자, 직원 심사자료, 직원교육 심사자료에 있었던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심사자료 확인도 영상 가서 빨리 확인하세요. 고충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통으로 우리가 서류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서비스 그 다음에 급여정 계획 및 급여정 기록 점검 기록 이건 다 있어야죠. 없으면 환수 나와요. 그죠? 복지연구가 됐든 뭐 그 방문요항이 됐든 시설이 됐든 급여정 기록지나 급여정 계획서는 우리가 평가에서 하게 돼 있어요.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가 있는 거니까 다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든 시설이든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다 서류가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가 없으시면 누님 말씀드렸죠. 저희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 요 서류에 받아 기관명 바꿔가지고 기관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운영위원회 제가 심사자료 확인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만큼은 좀 다르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기간이라면 이거를 반영할 거고요.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점수를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평가처럼 점수 계산다 봐주시면 되세요. 자, 신원보증이나 교육이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계니까요. 회계니까 회계업체 꼭 받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예결산 부분도 마찬가지. 예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업체에 좀 주세요. 이거 내놓으라고 달라고 빨리 달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라고 우리가 매달 돈을 내는 겁니다. 자, 재해 관련 소방계획이나 비상연락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재해 예방이죠. 이런 거 비상연락 체계 전문 이런 것도 평가 기준으로 본다 보시면 돼요. 저기 보시면 재가정계획은 재해발생보험에 전문의 배정증 한 개라도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아셨죠? 근데 이 재가기간도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방문요양이 그럼 무슨 화재보험을 가입하라는 거예요. 재해발생보험을 어디로 가입하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수급자직으로 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애매해요. 이거는. 자,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뭐 우리가 안전관리 담당자가 시설이냐 또 복지연구냐 여기에 따라 좀 나뉘는데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이 대상이라면 이런 것도 점수 획득이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행정처분하고 평가만 어느 정도 했다면 이것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신 거 글로벌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점수 9점이나 배정돼 있어요. 이거 뭐 쉽게 획득이 가능할 거고요. 건강보충 자리 7점. 이것도 쉽죠. 이것도 어렵다고요? 아니 다 갖고 계시다니까 이제 평가 때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평가 없으면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면접평가. 이거는 뭐 이제 기관에 나가가지고 이제 재반 규정 관련 뭐 행정처분 점수를 물어보고 서비스 뭐 심층평가죠. 이거는 야, 너 평가 저번에 못했는데 평가 어떻게 개선 계획을 니네는 신청하려고 하느냐? 그럼 내가 저희 기관은 평가를 못 받았겠는데 어떤 이유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회 교육을 충실히 받을 거며 기타 외부 전문성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온라인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또 평가 번호대로 화이처를 만들어서 주기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 실적을 점수를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10점이 나오면 돼요. 10점이. 자,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신 건 제가 서대문구청을 꼭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찍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내가 행정처분도 안 받았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20점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 휴폐업도 없었다. 그럼 25점 획득이에요. 내가 평가는 그래도 못했어요. 나 C등급이야. C등급. 그죠? C등급도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9점 합득이잖아요. 그러면 24점에 25점에 9 더하면 34점 획득이잖아요. 34점. 자, 나 사업계획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때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점 획득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38점. 직원교육 껌이죠. 이거는 다 갖고 있으니까 40점. 그 다음에 고층처리. 이것도 무조건이죠. 46점. 자, 서비스 질량상 이것도 뭐 우리가 급여행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2점 합득면 48점이에요. 감염병. 이것도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50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먼저 제출해야 되는 건데 54점.
여기 보시면 평가처럼 뭐 운영위원 안에 뭐 발언자가 누구 이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 있느냐, 규정에 따라 구성했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하면 54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 운영할 때 당연히 우리가 회계 담당이나 신원보증보험 관련 거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계 현금 출납 이런 거, 이건 당연히 그러면 58점이에요 벌써. 그 다음에 재정 운영, 예결산, 회계업체 하고 있잖아요. 그럼 62점. 재해 발생, 이거는 뭐 내가 만약에 뭐 재해 발생 뭐 화재보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1점, 그러면 뭐 59점이잖아요. 여기까지 59점.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근데 평가 안에 있는 서류들이라서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뭐 이거예요. 뭐 59점, 61점. 그 다음에 표준근로 계속 59점, 61점이었죠? 그럼 얘까지면 70점이면 갱신 점수가 획득이 되는 거예요. 있죠? 근데 고충 처리 7점도 10점. 그쵸? 그럼 여기까지 77점. 이게 12점. 이거는 뭐 내가 가가지고 열심히 평가에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평가적인데, 근데 이게 지정갱신자가 평가랑 너무 흡사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만 하셔도 지정갱신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행정처분이나 평가 결과가 최하 등급이라면 정말 서류에 목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만약에 대응하시겠다고 하면 원래는 행정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행정사분들이, 그래서 지금 요새 행정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가 행정처분으로 받아가 점수도 암울하고 평가도, 근데 만약에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저기면은 행정사님을 쓰셔서 행정사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컨설팅은 아마 행정사님들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셨죠? 저도 그래서 지정갱신제는 제가 컨설팅을 안 해요. 제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식도 이렇게 하는 거는 기관에서 이제 그런 기본 서식을 드리면 기관에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은 저희 쪽은 하진 않고 행정사님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아마 조금 더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좀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오늘 내용은 뭐냐면, 자, 심사기준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이 심사기준표, 첫 번째,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 두 번째, 그래도 70점만 넘어가면 된다. 근데 어느 지자체가 됐든 행정처분하고 평가 점수를 합치면 거의 40점에 육박한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 70점이면 30점 감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뭐다? 그냥 평가에 포함되는 일부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마 강의부터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금 준비해야 될지를 또 자료 하나하나씩 보면서 운영 규정은 어떻게 만들고 사업계획도 어떻게 대비하고 뭐 교육 계획서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또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은 기본인 거 아시죠? 자,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